건강하고 삶이 활기찬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또 연구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스포츠복지 전문가 청운대학교 스포츠산업 전공 박형수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지난 저희 그 추석 특집으로 한번 나오셔서 그렇죠.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 네. 그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예. 자, 오늘 이제 자리 하셨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또 오래 사는 걸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래 산다고 그냥 병상에 누워 있으면 오래 사는 거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시대적 트렌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이 나오신 이유는 우리 뭐 누구나 뭐 꼭 이 성인 어린이 뭐 여성 뭐 그 외에 뭐 노인 뭐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예. 그런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그 체육 활동, 뭐 스포츠 활동,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체육과 스포츠는 엄밀히 말하면은 좀 다른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흔히 체육하면 스포츠로 일컫는데요. 사실은 체육 안에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체육이라고 하고 네. 영문으로는 스포츠라고 하는 거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체육 안에 우리가 얘기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운동 경기라는 스포츠가 있고 세 번째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될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우리는 체육을 건강하게 사는 삶을 이제 하는 학문이고요. 그 중에 이제 스포츠가 이제 하나의 운동 종목으로서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즐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체육하면 스포츠로 일컫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네.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체육 안에 모두 포함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스포츠도 들어가고 뭐 또 건강이 레크레이션, 들어가고, 건강도 레크레이션이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체육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체육 그러면 스포츠로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사실 그 체육 시간이 뭐 그렇게 재미있거나 유쾌한 시간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학교 다니실 때도 뭐 비슷하셨겠죠? 뭐 체육이란 것이 네. 이제 어쩌면 그냥 집단 그 생활의 일환으로 요소였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스포츠가 가미가 되면서 네. 운동 게임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체육 시간을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네. 그럼 스포츠라고 하면은 어떤 규정 안에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네요. 뭐 시간 안에 뭐 완수를 해야 한다거나 예. 뭐 등위가 뭐 매겨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스포츠는 규정이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체육하고 다르게. 스포츠로 규정을 하려면 이제 네네. 보통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 첫 번째가 세계 어디로 가든 똑같은 규정을 가지라는 규칙성. 아, 예, 규칙성. 규칙이 똑같아야 되겠죠. 네. 축구나 이런 거 같은 거 모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꼭 승패가 나눠지라는 경쟁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경쟁성.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라는 신체성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성, 네. 경쟁성, 그다음에 신체성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스포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체육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걸 거기서도 느낄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체육 안에 스포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나 지금이나 체육 활동을 중요시하는데 이 체육의 목표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여러 가지 뭐 방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데는 온전한 인간, 네.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게 이제 최고의 목적일 건데요. 네. 이것을 좀 나눠보면 우리 인체의 정상화 발달을 갖기 위해서 신체의 각 부분을 골고루 발달시킨다든가 신체의 모든 기능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렇게 삶의 운동 능력을 향상한다든가 이래서 우리 인체를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가 사회적 성격을 육성하는 겁니다. 사회성 성격. 예. 많은 사람들이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음. 역할을 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얻잖아요. 네네. 우리 스포츠 활동을 하면 어느 사람은 수비수로, 어느 사람은 공격수로, 또 어느 사람은 뭐 거기에 뒤에 보조위원으로 네네. 참여를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즐기면서 거기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갖는 이제 두 번째 사회적 성격을 육성시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지적 정성적으로 이제 발달시키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불안과 공포 같은 것을 체육을 하면서 극복하면서 네네. 이겨나가는 경우도 네네. 있고요. 체육 활동을 하면서 굳센 의지와 네네. 이런 자신감을 향양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이런 지적인 게 있을 거고요. 음. 마지막으로는 요즘 시대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육성시킨다는 거죠. 어디가 넘어졌을 때 운동을 하고 먼 친구는 이렇게 굴러서 자연스럽게 네네. 이렇게 그 착지를 해서 다치질 않을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팍 들어져서 크게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조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유도 시간에 받기는 교육 같은 것이 어쩌면 체육의 향상이 이런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도를 처음 배울 때는 낙법부터 낙법이라고 하죠. 네,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신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신 분은 아무래도 왜 뭐 다치더라도 좀 그 안전하게 다칠 수 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운동에는 좀 둔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다가 벼랑간에 쓰러지거나 자빠질 경우에 이 주머니에서 손을 못 빼면 아주 크게 다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은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빠르겠죠. 대처 능력이 빠르고 네, 익숙하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도움을 받겠죠. 네. 이 네 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의 목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까요? 이게 뭐 수업 시간 같네요. 기분에 예. 교수님이 나오니까 이게 수업 시간이 돼 버렸습니다. 인체의 발달, 그렇습니다. 사회성 성격 육성, 예. 또 안전한 능력 역할, 여건. 네, 여건, 예. 그리고 이제 지적 정서적 의지, 예. 네, 의지, 발달. 발달. 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바로 체육의 목표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건데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 이런 언어로 풀이가 되는군요. 그래야 또 학문적으로도 네,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뭐냐 하면 나이 들어서 쓰러지고 그럴 때도 좀 안전하게 쓰러지고, 예. 네, 그리고 많은 뭐 사람과 어울리게끔 그렇죠. 사회적 형성을 하고 네, 그리고 지적으로 좀 사람이 주책 떨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좀 키워주고, 스포츠맨십 같은 거로 네, 하고요. 점잖하게. 예. 젠틀맨.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적정한 나이대에 적정하게 좀 품위 있게 늙는 거를 체육 활동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네요, 결국에.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도 많기 때문에 네네. 활동하는 것이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뭐 돈 많은 분들이야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네나 이 스포츠 센터에 가서 네. 스포츠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회성을 갖춘다든가 네.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안전한 건강을 지킨다든가 이런 것이 다 이제 스포츠가 추구하는 네, 목적일 거고 거기에 부합되는 요즘 시대적 트렌드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체육의 목표가 예.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가치를 느껴서 여러 가지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예. 네 가지가 어우러지게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나이대에 맞는 운동도 있고 예.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체력이나 뭐 체질이나 뭐 성향에 맞는 그런 스포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력이 좀 약한 편이고 예. 근력 운동을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 걷기를 한다거나 유산소 운동 위주로 네네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예. 이제 그거는 제 체력에 또는 신체에 맞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본인의 적성이나 취미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무리하게 그것이 하면은 이제 그것이 부상으로 간다든가 오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래서 스포츠가 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지금 활성화돼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자기 적성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것을 평생 이렇게 건강이 하나의 도우미로 같이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이 내 몸에 적정한지 적당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 검사 시스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보건소 같은 데 가도 요즘에 저기 체지방 분석부터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조금 좀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 인천광역시 체육회 안에 스포츠 과학센터가 있습니다. 아, 스포츠 과학센터. 거기를 가면 본인이 저는 심폐기구라든가 뭐 서지트 점프라든가 일단은 테스트를 해서 선생님은 이런 운동이 적합합니다. 뭐 이렇게 구기 운동이 적합하고 어느 분은 개인 운동이 적합하고 어떤 분은 뭐 이제 근력 운동이 이런 정도의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스포츠로 인해서 내가 스포츠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내 몸을 잘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체지방 분석이나 스포츠 과학 센터 같은 데 가서 그렇습니다. 내 몸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러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그 듣고 계신 분들의 시각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물어봐도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체육, 운동, 스포츠 이런 것들은 요즘은 그 스포츠 복지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스포츠 복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해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스포츠 복지는 스포츠라는 고유 영역과 복지라는 영역을 두 가지를 합성시켜서 만든 스포츠 웰페어, 스포츠 복지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새롭게 이렇게 이제 한 학문입니다. 지금 그 우리 교수님의 이게 책이거든요. 스포츠 복지론이라고. 이 우리 교수님이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죠. 제가 이걸 이제 자세히 좀 읽어보고요. 앞으로 뭐 교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가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복지란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스포츠 복지가 지금 사회복지는 알다시피 조금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에 구민 운동이나 이렇게 보급하는 쪽이라면 스포츠 복지는 스포츠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활동하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의 일상이고 생활인데 그것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운동한다든가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않고라도 이제 지자체나 또 이런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하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이 뜻은 아까 계속된 인간 시대 100세 수명 시대에 아프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아프면 보통 10,000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잖아요. 병원에 저기 진찰료, 약값, 교통비를 하면 한 사람 한 번 갔을 때 10,000원이면 5천만 명이 한 번을 가면 5천억이 되고 두 번 가면 1조가 되고 네 번 가면 4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운동을 함으로써 병원을 찾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이런 의료보험 저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도 좋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얘기대로 공기와 같다. 그러니까 숨쉬고 사는 것이 고마움을 모르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듯이 우리 스포츠도
그 이제 이렇게 복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 개념으로 이제 했을 거고 그러에 대한 증명이 하나가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 시설이 네, 네. 만 있었지만 지금 동네 한쪽에 있어도 전부 공원에 체육 시설이라든가 네, 네. 조그만 그렇죠. 운동기구가 다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스포츠 복지로 가는 기반 단계일 거고 네. 거기서 얼마든지 매일 내가 그렇게 돈을 안 들고도 스포츠를 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 복지 시대로 가는 하나의 첫 번째 발걸음일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포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우리가 의료 뭐 비용이 네, 의료 비용이 뭐 과다하게 이제 예, 지출이 될 수 있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걸 줄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줄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복지로 환원이 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계산을 거네요.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스포츠 복지가 필요해진 이유나 배경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겠죠.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자면 그 첫 번째 비용의 절감. 예, 네, 그게 이제 복지로 돌아오는 또 첫 번째 조건 순환. 네. 알겠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건데 네,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에 그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네. 나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데 아니. 약값이나 치료비로 지불하는 돈도 어마어마한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뭐 10,000원이 든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단순하게 뭐 스포츠다, 운동이다, 체육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포괄적으로 좀 넓게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뭐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하나의 전유물처럼 올림픽이나 이렇게 선수권 대회 때 그걸 보고 환호하고 박수 칠 때는 이제 옛날 얘기고 네. 지금은 참여하는 스포츠로서 음. 내가 참여를 해서 네네. 이제 내가 즐기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것이 하나의 이제 지금은 사회 복지를 넘어 이제는 네네. 스포츠 복지로 가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네네.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그런 쪽에 학문으로 제일 먼저 스포츠 복지론 책자를 이제 내게 된 동기도 그런 네, 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복지론에 이제 그런 얘기가 모두 담겨 있다는 그런 얘기신데,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참여, 체험 이런 것들이 자 스포츠 복지론 이 책이신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이 스포츠 복지라는 게 이제 별도의 예산은 없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네. 예. 그 없으면은 스포츠 복지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아직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체육 예산이라고 해서 체육 문화체육 관광 쪽에 이제 체육 예산이 있고 네. 이제 복지 쪽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스포츠 복지라는 영역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샌드위치처럼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알다시피 체육 예산하면 엘리트 선수들이 주로 쓰죠. 올림픽이나 이런 데 네, 나가서 우리 코리아를 알리는데 나라를 알리는데 거의 다 쓰여지고 이쪽 복지 하면 아까 같은 취약계통에 네, 이렇게 네. 구민운동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의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예산이 이제는 필요할 시점이 됐고 이제 그쪽에 대한 더 많은 시설과 이런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기관 투자는 뭐 지금 있는 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네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을 끌어낸다든가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별로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네. 스포츠 클럽이라는 게 이제 그런 쪽의 하나일 거고 또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네. 밀주일에 몇 번 이상을 스포츠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할 만큼 있으면 도장을 받아오면 의료 저기를 이제 의료 비를 감면해 준다. 감면해 준다든가 네네. 이런 혜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회적 비용도 줄고 아까 의료 비용, 건강 비용도 건전해지고 네.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는 네. 그렇게 큰 별도의 예산 없이 하나의 이제 그 소스만 잘 개발해서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온 국민이 건강하게 스포츠 복지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또는 학교 체육 시설, 기타 등등 주변에 많은 기타 그 공공체육 시설들을 시설들에서 네, 그걸 갖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시설들을 같이 활용하고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스포츠 복지가 실제적으로 이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내일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내일부터는 뭐 이제 스포츠 복지에 네, 이제 여기까지 온 이제 저기가 대상이 어떻게 되고 네, 네,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 복지 그쪽 현황. 그 모델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사례 네. 같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청운대학교 박형두 교수님과 함께 첫 시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역시 스포츠 복지의 그 사례라든가 좋은 모델들에 대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